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66화고요. 이번 주에 뭘 살펴볼 거냐면 지난 3번, 3주간에 걸쳐서 무사고 운전하는 법 한번 살펴봤었죠. 사고가 안 나고 운전하려면 어떻게 되냐?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명심하시고요. 자, 이번 주에는 뭘 살펴볼 거냐면 우회전을 우회전하는데 신호위반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해석의 문제고요. 판례의 문제고 제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살펴보고요. 그리고 정상신호 진행하는 차량하고 우회전 차량하고 사고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된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회전하는데 신호위반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신호의 의미에서 녹색 신호 직진 우회전할 수 있다. 황색 신호 교차로 진입하면 안 된다. 우회전은 할 수 있다. 적색 신호 교차로 진입하면 안 된다. 우회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은 얘가 어떤 신호든 일단 우회전은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한다고 신호위반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회전에 신호위반을 적용하느냐? 판례로 인해서 정리된 내용이에요. 사실 법규의 해석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판례의 해석입니다. 자, 여기 교차로가 있어요. 이 교차로를 뭐라 하냐? 횡단보도요. 자, 이 교차로 진입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차로 진입하는 건 여기 고각부에 정지선 지나거나 혹은 고각부에 이렇게 지나면 교차로 진입한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교차로 진입 전에 만나는 횡단보도. 우회전을 할 때 우회전하면서 교차로를 지나서 만나는 횡단보도. 그러니까 교차로 진입 전 만나는 횡단보도가 2번, 교차로 진입해서 우회전하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3번이라고 했을 때 신호위반이 되는 경우, 자 2번, 3번이 빨간불일 때 신호위반일까요? 아닙니다. 2번, 3번이 녹색일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체 차량들은 다 멈추고 이쪽 횡단보도만 전부 불 들어오는 경우, 이 X자 표시까지 막 이렇게 있는 그런 교차로도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녹색, 여기 빨간색일 때,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이렇게 뭐 직진 좌회전을 하거나 뭐 양방 직진이거나 하여튼 여기가 녹색이고 여기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했어요. 신호위반일까 아닐까요? 신호위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빨간불이고 여기가 녹색일 때, 여기 직진 신호일 때, 예를 들면 이 적색이 아니고 직진 신호일 때 혹은 여기 직진 좌회전일 때 여기가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오겠죠?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일까 아닐까요? 신호위반 아닙니다. 자, 기준은 뭐냐? 기준은 얘가 빨간불일 때입니다. 기준은 얘가 빨간불일 때, 그때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이 공중에 설치된 신호기가 이 교차로의 직진 좌회전 뭐 정지를 이제 뜻하는 지시하는 그 신호기이기도 하지만 그 신호에 따라서 여기 보행자가 지나가는데 정지선이 있잖아. 그러면 서야 돼. 지나가면 신호 위반이야. 이 신호를 위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신호가 아니고 이 신호를 위반한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기가 빨간불이더라도 여기가 빨간불이면 지나가도 되죠. 신호위반 아니죠. 여기가 빨간불인데 여기가 녹색이요. 지나가면 신호위반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 신호를 위반했다는 거야. 그러면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쭉 주행 중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여기 신호등이 있고 여기도 신호등이 있겠죠? 보행자 신호등. 여기 정지선이 있고 이렇게 주황선이 있는 도로다. 그러면 가는데 여기 빨간불이 들어와요. 당연히 서야죠. 당연히 서야 되는 거죠. 왜 서요?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면 무조건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이에요. 그래서 이 신호기는 뭐를 규제하는 신호예요? 이 횡단보도의 횡단을 위해서 설치된 신호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면 고민할 게 없죠. 그냥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우회전할 때 서야 될 때가 있고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가도 될 때가 있고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가도 될 때는 언제죠? 여기 녹색 아니면 가도 돼요. 우회전할 때. 근데 여기 녹색이면 서야 되죠.
서도 되는 게 아니고 서야 되죠. 자, 그러면 결국 신호 위반이라는 건 뭐의 신호를 위반하는 거야? 얘의 신호를 위반하는 거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거예요. 차량이. 그게 말이 돼? 그래서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법원에 판례나 저 빼놓고 전부 다는 그거 신호 위반이다라고 얘기해요. 판례에서 여기서 우회전하는데 이렇게 사고 나고 신호 위반 적용한 판례가 있거든요. 판례를 근거로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제가 힘이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 말 듣지 마시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다. 그러면 이때 지나가면서 우회전하면서 차하고 사고 났다? 신호 위반이고요. 만약에 지나가면서 보행자 치였다. 이쪽에서 오든 이쪽에서 오든 그러면 신호 위반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까지 겹쳐서 중과실 2개 사고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녹색이 아니에요. 여기가 녹색이야. 3번이. 그래서 우회전을 딱 했는데 보행자가 여기서 건너거나 여기서 건너오고 있거나 해서 이때는 일시정지를 해서 보행자가 예를 들어서 이쪽은 보행자가 없어. 저쪽에서 이제 보행자가 이제 출발해서 올라해요. 그러면 그런 상태면 그냥 가도 신호위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쪽에서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이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잘 못 보고 미처 못 보고 우회전하다 이 사람을 쳤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신호위반이 아니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인 거죠. 자, 여기랑 뭐가 다르냐? 정지선이 있고 공중에 신호기가 있다라는 주장인데 제 생각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 돌리는 건 우회전 신호위반이다. 다만 경찰의 입장은 그래요. 사고가 그래서 발생하면 그거 신호위반은 맞는데 굳이 여기 빨간불 들어왔는데 여기 횡단보도 신호인데 여기 우회전 돌리는 놈 없나? 이러고 딱 지키면서 너 신호위반이야 이렇게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네요. 제가 경찰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또 그 경찰서는 그러는데 다른 데는 또 아니야 우리 적극적으로 단속할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찰의 입장은 여기서 우회전할 때 여기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정도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주의해서 운전해 주시라 그런 정도의 입장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회전 신호위반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리고 정상 신호에 진행하는 차량하고 우회전 진행하는 차량하고 사고가 났을 때 여기도 자 2차로에서 이렇게 차가 와요. 사고가 났어요. 자, 이 사고 우회전하는 차하고 과실 몇 대 몇일까요? 기본 과실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냐? 차로가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8대 2로 봅니다. 그런데 차로가 하나야. 차로가 하나면 7대 3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차로가 하나면 자기 신호에 진행하는 차는 그 차로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우회전하는 차, 그 차로로 우회전해야 돼요. 서로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차량 모두 한 차로로 합쳐질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7대 3을 기본으로 적용하고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직진이나 우회전이나 어쨌든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우선순위는 똑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경우는 왜 그러냐? 적어도 중앙선이 있는 정도의 도로라면 직진하는 차량이 선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선 진입했다라고 봐주는 거죠. 그런데 블랙박스를 통해서 명백하게 선 진입이 아니라 우회전 차량이 먼저 들어왔고 주의하는데 이 차가 과속으로 달려서 사고 났다. 그러면 이 차가 30% 우회전이 70%라는 이 기본 과실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뭘 전제로 했다? 직진이 우선 진입했다라고 가정하고 7대 3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둘 다 동시에 딱 진입했어. 중앙선이 있지만 그래 큰 교차로도 아니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사로 갑니다. 육사. 자, 그러니까 과실이라는 건요. 이 사고 이렇게 나면 과실 얼마야? 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처럼 요런 사고가 났을 때 요런 상황으로 사고 나면 기본적인 과실은 얼마에서 시작을 한다. 다만 고려할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사고 나면 딱 얼마 이렇게라고는 아니라, 그러니까 사고의 과실을 함부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런데 두 개 차로가 있다.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가 이 대로를 진행하는, 여기서 우회전하는 거 아니잖아. 여기는 보통 직진하면 좌회전일까 아니에요. 그럼 우회전은 여기 한 차로에서 우회전 딱 하는 거고, 직진은 두 개 차로에서 우회전해요. 그러면 이쪽에 차량들이 더 많잖아. 소로 대로 개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적어도 두 개 정도 차로가 있는 이 도로를 진행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를 조금 더 주의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요거는 8대2로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1차로에서 왔어. 그래서 1차로에서 오네 하고 돌리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오네. 그래서 사고가 났어. 자, 그러면 이 차는, 우회전 차는 뭐라 하냐? 아니 분명 1차로에서 오는 거 보고 내가 우회전 이렇게 돌리는데 뭐 보고 사고 나가지고 뭐 내가 피해자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7대3입니다. 교차로 내에서, 자 여러분, 진로 변경하는 게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불법 아니에요. 진로 변경은 불법 아니에요. 진로 변경 할 수 있어요. 다만 진로 변경하려는 그 차로에 진행하는 차가 있으면 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내가 진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로 변경 기본 과실이 7대3인 거죠. 자, 이 차가 진로 변경할 때 2차로에서 오는 차하고 사고 났나요? 아니죠. 옆에 차로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하고 사고가 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차는 진로 변경을 했지만 뭐에 따라 진행하는 차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 신호에 따라서 직진하라는 신호를 보고 직진하는 차. 우회전 차는 너 빨간불에 뭐 우회전해도 되고 뭐 파란불에 우회전해도 되고 해도 되고 다만 여기 녹색일 때는 우회전하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우회전 신호를 보고 우회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신호를 따라 진행한 차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을 한 10% 더 주는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2차로에서 2차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회전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들이박았어. 자, 이거 사고 어떻게 될까요? 9대1이에요. 과실, 자기 차로로 딱 들어가지 않고 조금 넘어간 사람, 자기 차로로 딱 들어가지 않고 조금 넘어간 사람, 과실을 10%더 준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사고 나면 다 뭐 9대1, 8대2, 7대3이냐?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분명히 강조하잖아요.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그렇게 보는 게 기본 과실이고, 거기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렇게 사고 났을 때 큰 사고예요. 그러면 과실에 대해서 좀 다투어가지고 10% 오고 가는 게 의미가 있어. 그런데 뭐 범퍼, 펜다, 뭐 좀 라이트, 보통 요 앞쪽에 부딪히면 그런 쪽에 손상이 많이 되거든요. 그 견적이 많이 나와. 앞쪽에 모서리 쪽에 부딪히면 해가지고 견적 뭐 한 80몇만 원, 100만 원 나왔다. 그거 10% 목숨 걸고 싸우면 한 10만 원, 7, 8만 원 아끼는 거잖아요. 상대방 차 수리비도 예를 들어 똑같이 한 100만 원 나왔다 치면 그래 봐야 뭐 한 10몇만 원, 20만 원. 그 10몇만 원, 20만 원에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인데 목숨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너무 민감하게 사실 사고 났을 때 사실 그까지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사고가 나면 있잖아요.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나도 기분 안 좋고 저 사람도 기분 안 좋아요. 누가 과실이 많든 적든 뭐 예를 들어 100% 과실이든 과실이 없든 사고가 났다는 것 자체는 기분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과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보상과에서 설명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돼서 그래서 그렇고 이거를 차근차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시간을 들여서 막 안내를 친절하게 못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내가 꼬라지 부리고 있다가 너 말을 왜 그렇게 뭐 이렇게 하나 딱 걸리는 거 그러지 말고 사고 나셨어도 이왕 사고 난 거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좀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운전을 할 때도 당연히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주의하면서 운행을 해야 되고 사고 발생하고 나서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의 대처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제 고객이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리고 제발 다이렉트 가입하지 마세요. 다이렉트 가입해놓고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이러면서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내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 전화 들은 아휴 그 보험료 뭐 10몇만 원, 20몇만 원 진짜 많게는 30몇만 원, 40만 원까지도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 봐야 진짜 내가 운전을 갖다가 한 30년 한다 치고 1년에 20만 원 차이 난다 해봐야 20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차이 나요. 600만 원. 꾸준하게 20만 원씩 차이 난다 해도. 그런데 그 내 평생에 600이요. 1년에 한 20만 원, 10몇만 원. 그게 정말 그렇게 큰 돈일까요? 사고 답답한 사고 한번 나봐요. 몇십만 원이 몇백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허폐통이 디비져가지고 죽을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안전운전 하시고 사고 나지 마시고 그리고 담당자를 통해서 보험가입하세요. 이왕이면. 자, 이견의 보험통신 우회전 시도 위반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정상신호 진행하는 차량하고 우회전자 예를 들어 직진을 제가 지금 설명드렸지만 좌회전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좌회전 이렇게 도는 차하고 사고가 나게 되면 구입할 때 7대3 적용합니다. 자, 이견의 보험통신 9월 이제 제가 이 촬영하는 주 다음 주 9월 20일이 도로교통사고 감청사 시험일입니다. 시험 치시는 분들 합격 기원하고요. 9월 19일이 또 경찰 시험이더라고요. 올해 경찰 2차 시험인데 또 코로나 때문에 한번 밀리고 그랬어요. 경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또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